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알트코인 투자는 참 어려운 편인데요. 오늘은 각 테마별 대장 코인과 제 경험에 비추어 본 알트 매수 팁에 대해서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7월 초에 하고 넘어갔어야 됐는데요. 독일이 죄다 비트코인 팔아대는 통에 하지 못했었던 2분기 트렌드 딱 3분만 짧게 요약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분기 인기 있었던 테마들을 살펴보자면요. 밈코인이 당당하게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인기가 좋았던 인공지능과 RWA가 각각 3위와 2위로 내려앉은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근데 밈코인이 1위만 차지했던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4위도 솔라나 계열의 밈코인, 7위도 베이스 계열의 밈코인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솔라나 에코시스템, 베이스 에코시스템도 따지고 보면 밈코인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솔라나 생태계 안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밈코인들, 솔라나 계열의 밈코인들이 굉장한 인기를 2분기에 끌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도그 위프 헷, 북 오브 밈, 그리고 트럼프 최근에 여러 밈코인들까지 솔라나 쪽에서 굉장히 많이 생겨났었고, 또 그 솔라나 생태계의 다른 한편을 보시면, 밈코인과 약간 느낌이 비슷한 에어드랍, 그러니까 공짜로 돈을 주는 이제 코인인 거죠. 기억나시겠지만 주피터다, 지토다, 봉크다. 특히 봉크는 사과폰 사면 이제 봉크를 그 안에 끼워 넣어서 줬는데 이 봉크 가격이 워낙 치솟은 관계로 솔라나 산 가격보다 공짜로 받은 봉크 가격이 너무 더 올라버려서 오히려 이득을 봤다는 그런 거. 그래서 솔라나 사과폰이 매진됐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있었던 게 솔라나 계열이다. 생태계 베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레이어 1, 디핀 게임 쪽이 아래로 쭉 밀려 있는데요. 자,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폴리티파이라고 해서 정치 쪽 코인, 밈코인의 일부로 생각되는데요. 이쪽도 제가 카테고리를 딱 눌러보니까 1위부터 10 몇 위까지 그냥 죄다 트럼프입니다. 여기 보시면 마가, 또 마가, 그리고 베이비 트럼프도 두 개씩 있죠. 그리고 fear not, fight. 그러니까 fight를 외쳤을 때 그걸 잘못 들은 사람들이 fear not이라고 한 거 아니냐 했는데 밈코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마가, 페페 등등 정말 수많은 밈코인들이 발생을 했다. 밈판이라고 보시면 좋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2분기 때는 비트도 재미없었고, 이더도 재미없었고, 알트코인은 더 재미없었죠. 이렇게 재미없으면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한 방을 노린다. 밈코인, 한 방이죠. 그리고 에어드랍, 공짜로 받는 코인, 한 방을 노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돈을 들여서 여기에 투자를 했을 텐데, 얼마나 돈을 벌었을지 참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이 쿼터를 들어가 보면요. 일단 여기 1분기 굉장히 즐거웠죠. 여기 오른쪽을 보시면 웬만한 코인들 커다란 양봉을 기록하면서 큰 상승을 기록했죠. 딱 하나 빼고요. 여기 보시면 XRP만 남들 파티하고 있을 때 3% 올랐었네요. 그래서 참 XRP가 어려운 코인이고요. 신규 투자자들은 접근하지 마시기를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차근차근 잘 모아가고 그냥 그대로 두곤 있지만요. 그래서 일단 시가총액 5위권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빼고요. 큰 코인들 기준으로 보면 1쿼터 때 비트 69%, 이더 60%, 솔라나는 100%까지 올랐네요. 그러나 2분기 와서 그래도 비트 이더 BNB까지는 선방을 했죠. 특히 BNB가 마이너스 4%, 이더리움 마이너스 6% 나름 선방을 했고 솔라나 XRP는 한 20%대로 빠졌네요. 디파이 쪽 이제 탑5 코인들을 보면 체인링크다, 유니스와 특히 메이커랑 GRT, AI로 분류되기도 한 이 코인들이 굉장히 오른 만큼 2분기에 굉장히 많이 또 빠졌죠. 그러니까 오른 만큼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거래소 탑5 코인들, 거래소마다 토큰이 있습니다. 국내 코인, 이제 거래소들은 없지만요. 그래서 바이낸스는 BNB, 여기에 있는 그 BNB입니다. 혹시 많이 올랐지만 선방했다. 레오라는 아마 비트파이넥스 그 거래소 토큰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곳들이 1분기엔 적당히 선방을 하고 이 하락률도 나름 잘 막아준 그런 모습, 의외로 선방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플레이투원, 그러니까 게임 쪽 같은데요. 1분기 보면 이뮤터블 X다, 갈라다, 나름 선방을 하다가 이제 2분기 오면서 굉장히 큰 낙폭을 보이고 있죠.
특히 여기 보시면 낫이라는 코인이 있는데요. 요것만 그냥 2분기에 미친 듯이 상승을 했는데 이게 굳이 분류하면 밈 코인이자 게임 쪽 코인으로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텔레그램의 톤 코인, 이 톤을 거꾸로 하면 낫입니다. TON을 반대로 하면 NOT이기 때문에 그냥 생각 없이 뒤로 뒤집은 거예요. 이런 코인들이 약진을 하면서 2분기를 이끌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게임은 많이 저평가됐다 생각되는데 그건 뒤에서 좀 말씀 더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2분기는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추풍낙엽으로 떨어졌다. 7월까지도 좀 많이 떨어졌었죠. 그래서 1분기의 고점에 사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다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BNB 코인, 뭐 레오 코인 이런 게 생각보다 선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이유도 사실은 뭐 에어드랍 공짜 코인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으니까 업비트랑 빗썸은 그 단타 경연 대회를 해서 수수료 장사를 했었고 이제 BNB 그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요 런치풀이라고 해서 주식으로 하면 그 초기 청약 투자하는 거 그거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BNB 수요를 높게 하기 위해서 바이낸스에 처음 상장되면 이 코인이 엄청 펌핑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수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바이낸스가 이용을 하는 거죠. 우리 런치풀 이용하면 새로 상장하는 코인 이제 에어드랍하고 나눠줄 텐데 대신에 우리 BNB 코인 많이 사. 이 BNB 많이 사서 요거를 런치풀에 집어 넣으면 많이 넣은 사람에게 새로 상장되는 코인 많이 배분해 줄게. 이게 런치풀이니까 이런 식으로 BNB의 수요와 가격을 방어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밈과 에어드랍으로 좀 요약이 되는 2분기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뭐 개인적으로는 2분기에 눈여겨본 알트코인들을 최적의 매수 시기 정말 이렇게 많이 떨어질진 저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많이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각 테마별 대장 코인들 그리고 매수 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인공지능을 빼고 넘어갈 수는 없겠죠. 자, 대장 코인과 함께 매수 근거가 무엇이냐? 정말 중요한 게 어떤 코인이 뭐 좋은지는 그냥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오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모든 투자는 떨어질 때 진가가 드러나죠. 그래서 내가 이걸 왜 샀는지 근거가 분명하고 공부가 돼 있으면요. 더 살 수 있게 되고요. 아니면 이제 욕하고 떠나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대장 코인은 저는 랜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뒤에 니오도 써놓긴 했는데요. 일단 뭐 코인마켓 캡이나 코인게코에서 이제 시가총액별로 카테고리가 있어서 제가 좀 보여드리면 AI를 딱 누르면 일단 니어가 뭐 제가 대장은 랜더라고 했지만 니어가 가장 위에 시가총액 전체 17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위에도 하나가 또 있네요. 26위짜리가 있는데 저는 원조 1위는 그냥 랜더, 디핀이나 AI 쪽 코인이라 생각이 들고요. 니어는 사실 추가 합격했잖아요. 올해 3월에 그 AI 행사 있다고 하면서 갑자기 AI가 묻으면서 니어가 이제 이쪽으로 분류가 됐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지금 뭐 FAT라는 요건 3단 변신 합체 로봇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시겠지만 패치 AI란 코인과 싱귤레리티넷과 오션 프로토콜이 이제 세 개가 합쳐지면서 시가총액이 커지면서 이제 뭐 AI 쪽에 뭐 2위로 이렇게 등극을 했는데 뭐 나쁘지 않은 코인으로 봅니다. 근데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랜더나 니어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이제 우선순위, 보유순위, 저는 니어보다는 랜더가 더 많고 실제로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니어가 나빠서라기보다는요. 니어는 원래부터 괜찮았던 레이어 1 코인입니다. 근데 AI가 묻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예전부터 좀 들고 있었어요. 저번 때도 저번 사이클에도 들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업비트의 BTC 마켓에 들고 있었는데 21년도 12월에 업비트의 원화 상장이 되면서 뭐 몇 배인가요? 뭐 거의 10배인가요? 이렇게 많이 올라버려서 그때 팔고 나서 한동안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팔았기 때문에 없어서 뭐 말씀을 못 드린 거지. 뭐 괜찮은 코인이다. 그리고 24년 뭐 2월, 3월 이때도 그 엔비디아 AI 행사 때 뭐 랜더랑 니어 대표들이 나와서 뭐 연설하고 뭐 이랬었잖아요. 이때도 뭐 일부를 좀 팔았어요. 그래서 팔아서 없었고 좀 보유 순위가 낮아졌기 때문에 뭐 니어가 안 좋아서 랜더보다 뭐 적게 들고 있다 이건 아니다는 거 좀 뭐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정말 중요한 폭락할 때 매수할 수 있는 근거.
떨어질 때 빛을 발한다고 했었죠. 저의 경우입니다. 남의 경우, 뭐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저는 니어나 렌더나 오랫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그냥 이 친구들의 가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오래 지켜봐서 익숙하기도 하고요. 일단 엔비디아의 AI 버블이 코인 쪽으로는 저는 제대로 넘어온 적이 아직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렌더다, 뭐 예전에 비텐서다, 뭐 아카시다, 그래프다 많이 오른 적은 있지만 제가 생각한 수준에 비하면 턱없이 못 올랐기 때문에 아직 이 버블이 코인 쪽으로 넘어오지 않았다. 그리고 최근에 또 윈도우즈 그 블루 스크린, 뭐 죽음의 스크린이라고 하면서 이게 뜨면서 탈중앙화, 비핀, 그러니까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올라설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제가 기대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뉴 테마의 올드 코인. 그러니까 올드 코인, 오래된 코인인데 새로운 테마 AI가 묻었잖아요. 저는 이게 가장 적합한, 그러니까 제가 떨어질 때도 살 수 있는 가장 편안함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저만의 이제 뭐 취향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렌더가 왜 편했느냐? 시가총액 뭐 37위로 코인게코에 나와 있고요. 전체 공급량이 532개면 지금 유통되는 물량이 392개다. 뭐 대충 계산하면 뭐 70%, 73%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뒤에 초기 투자자들이 이제 숨어서 나중에 팔 수 있는 물량이 한 27% 정도로 비교적 낮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락업이 해제되는 그런 물량이 적기 때문에 뭐 사기에 좀 편안하다. 그리고 AI도 묻었죠. 그리고 니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더 이거는 참 바람직한데요. 전체 공급량이 예를 들면 1183개인데 이미 시중에 1100개가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99%다 시중에 돌아다니니까 매도할 초기 투자자 물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같은 값이면 이렇게 좀 올드한데 새로운 테마가 묻어있는 코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매수 근거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테마는 이제 RWA인데 이게 사실 너무 광범위합니다. 게다가 레이어 1, 2랑도 겹쳐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산을 토큰화한다. 이제 토큰화들이 다닐 고속도로가 또 있을 거고요. 뭐를 올려야 된다. 부동산 올린다. 국채 올린다. 달러 올린다. 뭐 금을 올린다. 수만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오늘 다루진 않겠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리고 기능적인 거, 뭐 주식, 뭐 A 거래소, B 거래소, 코인도 A 거래소, B 거래소, 또는 뭐 부동산 뭐 주인이 누구냐, 이런 이제 오라클 기능이라고 하죠.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기능적인 거, 수만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범위가 너무 넓어서요. 뭐 이거는 참 시가총액을 다루기도 참 어려워요. 근데 일단 그 코인게코나 코인마켓캡에서 제가 이 RWA를 쳐보니까 아발란치가 가장 위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체인링크나 뭐 메이커도 보이고 온도도 있고 한데요. 요거는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뭐를 올리냐는 사실 나눌 수가 없을 만큼 너무 많아서 뭐 금도 올릴 수 있고 수만 가지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둘로 나눕니다. 첫째 고속도로, 이 타고 다니는 고속도로, 둘째는 기능으로 한번 나눠보면요. 여기에 이제 레이어 1과 2가 같이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RWA 그래도 이더리움을 뭐 대장으로 봐줘야 하지 않을까. 뭐 블랙락이 선택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거의 준 대장급으로 솔라나나 아발란체나 레이어 2 중에서는 그래도 시가총액 가장 높은 게 폴리곤이기 때문에 폴리곤 정도는 뭐 준 대장급으로 넣어줘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참고로 폴리곤만 현재 업비트에 그 스테이킹 들어가 있는 코인 중에 폴리곤만 저는 아직도 마이너스를 갖고 있습니다. 저도 뭐 꿋꿋하게 사서 그냥 맡겨놨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고속도로는 이 정도고, 기능적으로 볼 때는 뭐 워낙 유명해졌죠. 온도라는 이제 미국 국채를 올려서 이제 돌아다니게 할 수 있는 온도라는 코인, 그리고 체인링크,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라클 기능을 갖고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요런 게 이제 기능적인 면에서 볼 때 대장급에 해당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폭락할 때 이제 매수를 실제로 이번 폭락장에도 많이 했었거든요.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더 살 수 있는 믿음. 일단 블랙락이 선택을 한 게 두 개가 보이네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게 이더리움 있고요. 온도가 있죠. 그래서 이런 코인들은 좀 믿음을 더 가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JP모건도 아발란체 선택을 이미 뭐 자산 토큰화 테스트를 많이 했었죠. 또 솔라나나 폴리곤이나 여기 체인링크나
여전히 많은 협력사와 협력을 하면서 개발을 해 나가고 발전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뭐 5년, 10년 내에 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의 경우는 물려도 좋다, 개수가 늘어난다. 이 시간에도 이제 업비트에 있는 이더리움, 그리고 솔라나 폴리곤은 뭐 떨어져도 좋다. 계속 자가 발전을 하면서 이자가 생겨나죠. 또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동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을 좀 자신 있게 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레디 핑크가 코인의 미래라고 했었죠. ETF, 이더리움 ETF 된 이후에 결국 자산 토크나 죄다 올려서 블록체인 위에 태울 것이다 했기 때문에 좀 더 RWA, 여기 있는 코인들은 다 제가 들고 있는 코인들입니다. 그래서 좀 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싸게 사느냐, 공포에 사느냐죠. 이 코인 자체가 뭐, 그렇게 뭐 떨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요. 세 번째는 게임 분야인데요. 요새 좀 저평가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여전히 좋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대장 코인이나 매수 근거를 알아볼 텐데요. 대장은 그 이뮤터블 X, 여기 한눈에 보더라도 시가총액이 가장 높죠. 업비트에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 추가를 해본다면, 최근에 산 코인 중에 이제 제가 모험수, 뭐 위험한 코인 중에 하나, 왜냐면 시가총액이 뭐 1조 한 3천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다,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중에 빔 코인을 한번 제가 써봤는데요. 일단 뭐 시가총액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 그래도 여전히 게임 중에는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에 여기 아까 낫 코인 보이고요. 빔 코인, 또 뭐 발라, 로닌 또 있는데 자, 제가 한번 우선순위를 매겨보겠습니다. 보유 순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뮤터블 X 여전히 저는 많이 들고 있는데, 이뮤터블 X는 올해 제가 처음 산 코인이기 때문에 저도 물려 있습니다. 뭐 2천 몇백 원에 물려 있어요. 뭐 2천 원 밑에서도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게 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물린 코인을 이제 떨어질 때 사봤자, 막 티가 잘 안 나는 경우가 있죠. 평단이 뭐 쉽게 많이 낮아지진 않고, 이렇게 약간 뭐 지쳤다고 할까요? 힘들 수도 있을 판국에 이제 이 하락장이 길어지고 시가총액 낮은 게 엄청나게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제가 샀던 코인이 빔이라는 코인입니다. 예전에도 몇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러면 이 시가총액이 비슷하잖아요. 뭐 빔, 뭐 75위, 로니는 89위, 그 엑스 인피니티 만든 플랫폼이잖아요. 그럼 요런 코인 중에 왜 빔을 샀느냐? 로닌도 있는데 뭐 업비트에는 없긴 하지만 뭐 코인원이랑 뭐 쿠비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기능이나 뭐가 다른 조건이 비슷하면요. 저는 그냥 여지없이 언락, 물량, 앞으로 초기 투자자들이 얼마나 팔 수 있을지 그거를 비교를 하거든요. 자, 이뮤터블 X 일단 보시면 시가총액 가장 높은데 나름 신생 코인 치고는 2,000개가 있으면 1,540개가 돌아다닌다. 77%가 풀렸으니까 매도 물량이 생각보다 적죠. 그래서 이미터블 X도 괜찮다 싶어서 비록 물려있지만 뭐 계속 2,000원 근처에 좀 샀던 것 같고요. 빔코인도 최근에 론인을 제끼고 뭐 슈퍼버스도 있고 뭐 여러 개 있지만 빔을 업비트에 있어서 좀 샀는데요. 여기 보시면 79%가 이미 돌아다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오래된 코인이란 겁니다. 예전에 소개해 드렸지만 원래 이름은 메릿 서클이었죠. 근데 빔으로 최근에 뭐 이제 최근은 아니네요. 거의 1년 다 된 것 같은데 리브랜드를 하면서 마치 뭐 새로 태어난 코인처럼 이름이 바뀌었죠. 이 로고도 바꿨고요. 그래서 초기 투자자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부담이 좀 적더라. 제 개인적으로 편안하단 거죠. 반대로 로니는 비슷합니다. 오히려 더 오래됐을 수도 있습니다. 엑스 인피니티 만들었으니까요. 근데 전체 공급량이 1,000개라고 한다면 현재 336개만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100개 중에 한 70개는요. 초기 투자자들이 팔지 않고 어디선가 대기하고 있다. 같은 값이면 비슷하게 일을 하고 있다면 빔을 사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제가 빔을 샀다.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폭락시 매수 근거를 좀 요약을 해보자면 일단 게임 자체가요. 저평가. 왜냐면요, 규제를 많이 받고 있어요. 한국에서 플레이 투 원 불법이죠. 중국도 규제하고 있고, 최근에 뭐, 유럽에서도 좀 규제 물결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눌려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잠재력이 크다. 게임과 블록체인은요, 뗄 수가 없고요. 그냥 하면 됩니다. 워낙 연관이 돼 있고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싸고 빠르면 게임이 막 팡팡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잠재력이 있겠구나. 탈중앙화적으로 보더라도요. 그래서 제가 좀 믿음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폭락시 또 살 수 있는 근거, 플랫폼 코인이 개별 게임 코인보다는 좀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드렸죠. 게임은 망할 수 있지만 플랫폼은 쉽게 망하지 않는다. 요 세 개는 다 플랫폼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빔을 샀다고 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이뮤터블 X는 비록 물려 있지만 빔은 여기 보시면 이게 업비트 상장했을 때 당시거든요. 근데 이거 해도 정말 너무 심하잖아요. 이 48원 갔던 게 여기 18원쯤까지 아마 떨어졌을 거예요. 요거를 제가 참고 참다가 이제 막 비트 이더에 막 추풍 낙엽으로 떨어지니까 뭐 이런 작은 코인들은 정말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때 언제부터 계속 분할 매수로 샀던 것 같아요. 사고 하다 보니까 18.97원 평단가 돼 있는데 저는 더 떨어지면 더 살려고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거 망할 것 같진 않은데 근데 이게 좀 너무 심하긴 했죠. 그래서 이런 걸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했던 걸 뭐 자랑이 아니고요. 저는 떨어지면 정말 더 살려고 기대를 했는데 이제 쭉 올라가 버렸어요. 한 플러스 한 35, 40% 정도 벌써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제가 샀다. 근데 요런 걸 사람들이 그럼 여쭤보시겠죠. 댓글에도 많이 있겠지만 이 올라갈 때는 문제가 없어요. 떨어질 때 항상 물어보는 말, 이 코인 괜찮아요? 이거 사도 돼요? 뭐 이런 말씀 많이 여쭤보시잖아요. 근데 이게 둘 다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낮은 게요.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코인 괜찮아요? 나 물려있는데 힘든데 괜찮아요? 하면요. 제가 만약 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괜찮은데 이거 왜 이래요? 괜찮은데 이거 정말 욕 나올 정도로 많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네라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고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거 코인 좋은 코인이에요. 아니요 하면 더 문제죠. 근데 그럼 너 왜 샀느냐? 이렇게 또 화가 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질문 자체가 사실 의미가 정말 없습니다. 본인께 이런 여러 가지 그 폭락시 매수할 수 있는 근거를 질문을 해보시고, 만약 이 다음은 반토막 나면 어떨 거야? 더 떨어지면 어쩔 거야? 여기를 대비를 하고 질문하신 후에 사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그만큼 알트코인이 참 어렵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제 경험을 좀 가져와 봤고요. 자, 이제 밈코인, 뭐 메타버스, 송금 쪽까지 한 번에 묶어서 이제 시간 관계상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장코인과 매수 근거는 일단 밈 쪽은 뭐 당연히 도지코인, 제가 밈 쪽 시가총액을 가져와 봤는데 도지랑 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시바이누 정도만 그래도 좀 뭐 준대장급에 속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밑으로는 사실 사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밈코인을 선호하지 않고 이게 뭐 왜 오르는지 떨어지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도지코인 정도 저는 생각을 하고 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쪽 역시 굉장히 심심하고 지금 재미없는 상황이지만 대장코인은 샌드박스라는 생각이 들고요. 송금 쪽은 뭐 누가 뭐래도 리플이겠죠. 우선순위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요. 리플 쪽, 송금 쪽을 그래도 저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뭐 워낙 많은 욕을 들었지만 저는 그냥 뭐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별 감흥도 없이. 그리고 메타버스 쪽도 나쁘지 않다. 지금은 뭐 정말 힘들지만 언젠가 볕들 날이 올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밈코인을 그렇게 저는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게 정말 예측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밈코인을 굳이 꼽자면 도지가 이제 대장 코인이다. 2위가 이제 시바이누 정도 되겠죠. 시바이누 저번에 많이 올랐을 때 팔아서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디센박이라고 해서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플로우까지 해당이 될 것 같고 뭐 고만고만합니다. 저는 셋 다 들고는 있어요. 그대로. 그러나 대장을 굳이 하나 꼽자면 샌드박스다. 그리고 송금 쪽은 뭐 리플이나 스텔라나 다 거기서 거긴데 자, 중요한 게 있죠. 폭락 시에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 도지는요, 한국으로 치면 리플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도지를 사면서 입문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이미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가총액이 전체 8입니다. 시바이누도 13이고요. 이거는 이제 뭐 사라질 단계는 지났고요. 뭐 이미 결제, 뭐 도지나 시바이누 둘 다 결제에도 쓰이고 뭐 트럼프 후원하는 데도 쓰이고 하죠. 그래서 도지, 뭐 굳이 민코인에서 찾자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그리고 샌드박스는 이제 지금은 뭐 많이 가라앉아 있지만요. 결국은 AI와 접목이 되고요. 자율주행차와 접목이 돼서 메타버스 세상이 저는 올 거라고 뭐 좀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생각을 되거든요. 특히나 이제 구 페이스북이죠. 메타라든지 또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구글도 만들고 또 자율주행차 오면 결국 천장 보면서 할 수 있는 게 메타버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또 다른 뭐 팬데믹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황상 이제 AI나 자율주행차나 뭐 여러 가지 뭐 접목이 되면서 결국 메타버스의 시대는 올 것이다. 언제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잘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 코인은 뭐 법정 소송이라든지 여러 이제 뭐 이슈가 있긴 하지만요. 그냥 신규 투자자분들은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든 코인이기 때문에 뭐 정면으로 페드라든지 IMF와 대응하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은 듭니다. 자, 그래서 좀 결론에 왔는데요. 결론은 신세계가 도래하고 있음을 알리자, 또 알자. 이게 사실 저희 채널의 미션입니다. 제가 월급쟁이 부자들이라는 부동산 채널에서 한 사연이 공감이 돼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이 왼쪽 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2006년부터 현재까지의 안산과 서울의 공덕의 아파트 값을 비교한 차트입니다. 근데 한 사연 제보자가 안산 토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이제 안산의 매수만을 고집을 하니까 이 채널 주인인 너나위 씨가 이 보여줬던 부동산 비교 차트인데요. 2006년에 비슷했던 가격이 시간이 갈수록 2배 이상의 가격차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편안하다고 느끼거나 혹은 옳다고 느끼는 것들도 나중에 보면 우물안 개구리 같다는 생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의 사명이자 미션은 평생 죽어라 노력해도 모르면은 평생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리자는 차원의 교육 방송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안내를 드릴 뿐이지 선택과 노력은 구독자님들이 잘 판단해 가면서 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